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먼저 잠깐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도굴꾼입니다. 저는 위대한 거인들의 피라미드를 폭발로 더럽히고 그들의 의사는 마음대로 훔치고 해석합니다. 우면허 도굴꾼이므로 제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18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는 물자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와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인간은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 그 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일부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구조주의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잠깐의 배경 설명이었고 이들 중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논의는 제 동영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제 관심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박스 안에서 살아갑니다. 박스란 흔히 말하는 프레임, 담론,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틀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이러한 상자 속이 너무 갑갑합니다. 상자가 너무 작고 얇아서가 아니라 너무 크고 두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같은 박스 속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그중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겠구나. 혹시 스스로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박스 안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른들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언젠가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흔히 거치게 되는 삶의 과정들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자명한 사실이 되어갈 때 참을 수 없는 권태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자명한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로또 같은 일확천금에 목을 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고통과 방황으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통과 번뇌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래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어갈 때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극의 한가운데 놓인 영웅이 됩니다. 우리는 운명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끝내 운명에 갇힌 오이디푸스이고 영원히 산 꼭대기로 바위를 밀어올려야 하는 시지푸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차라투르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 그루의 나무이며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심연 속으로 그 밑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여기서 상승과 하강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참고하여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단 상승은 아폴론을 상징합니다. 아폴론은 태양, 의학, 음악, 이성 등 여러 좋은 것은 다 가진 엄청난 신이죠. 아폴로는 우리에게 현실과 대비되는 가상의 세계를 꿈꾸고 상상하는 힘을 줍니다. 다음으로 하강은 디오니소스를 의미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축제의 신이며 광기의 화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는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정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올림푸스로 올라가 신성을 인정받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우리를 심연으로 데려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감춰진 세상의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기선식을 통해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이중 구조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낭만주의 화가 카를 벨레가 그린 개선식의 모습입니다.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공적을 치하하고 축제를 벌이는 로마의 전통입니다. 이는 모든 로마인의 로망이었고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오직 10만이 탈 수 있는 네 머리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양의 피를 얼굴에 묻힌 채 아폴론의 월기관을 머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장군은 그의 군대와 행진하면서 전리품과 포로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피테르 혹은 제우스의 신전으로 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 서식 동안 장군은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되어받았습니다. 장군이 이룬 공적이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로마는 이 완벽한 아폴로 세계에서 디오소스의 사자를 남겨놓습니다. 숨겨진 디오소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을 베르네가 재현한 아폴로의 세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 장군에게 월기관을 씌워준 천사는 사실 실제로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비추한 노예는 그 여시 동안 신처럼 가장 존엄한 존재인 장군에게 끊임없이 속상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음을 앞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찬란한 개설지구 한복판에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계와 민주주의, 우리를 촬영하는 각종 광고들. 하지만 이 찬란한 아폴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뭘까요? 리쌍의 노래처럼 왕의 옷을 입어도 신하가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바로 그 개설지의 노예이고 디오소스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막스 아느 우리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은 디오소스 혹은 아폴론 하나가 아닙니다. 이 둘의 대립과 조화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될 때 탄생하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는 무척 다양한 종류와 의미가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타르시스란 간단히 말해서 해방감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억압이 사라져 사고가 팽창됨으로써 그동안 쌓인 불분이 승화되는 과정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이 자기만의 박스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가 종종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나 학업 혹은 일 등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극복하고 나면 그렇게 작아 보였던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던 상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명했던 미래와 고통에서 잠시나마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 벗어날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